자, 오늘 전력기기 산업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는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은 전력 산업의 전체적인 이해를 했어요. 왜 전력 산업에 슈퍼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전선이나 이 케이블, 해적 케이블 쪽으로 해서 왜 슈퍼사이클이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산업의 혈관, 전선, 해적 케이블 특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력기기 기자재 업종의 슈퍼사이클의 원인, 저번 시간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수요가 있었죠. 전력에 막대한 수요가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전원을 전환시키고 있더라. 이 발전원은 보통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이나 풍력, 지금 해상 풍력 쪽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노후된 전력 설비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노후된 거를 왜 바꿔야 됐죠? 단순히 노후됐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였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이 전력 수요는 막대한데 이거를 공급해 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로는 안 되죠.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써도 상관은 없는데 송전 시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후된 겸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소비가 일단 증가를 했어요. AI 시대 때문에 전력 소비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전력 소비는 많아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국가 안에서. 그래서 발전원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MR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럼 발전원의 투자 확대가 되면 동시에 뭐도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는 사실 같이 가야 되죠. 재생에너지 투자해서 해상풍력 쫙 지었는데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전기를 많이 생산한다고 끝이 아니라고 했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보낼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100만 원을 송금해 줬어요. 그럼 100만 원 송금하면 뭐 수수료 떼고 이렇게 하면 뭐 99만 원, 98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뭐 그 정도는 오케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10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친구가 67만 원밖에 안 들어왔대.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친구가 야 67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송금할 때 수수료 너무 많이 떼면 기분 안 좋잖아요. 누가 떼먹었잖아 중간에. 그래서 송전할 때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거 없으면 사실 돈 못 번다. 그 기술력 없는 기업들은 돈을 못 번다고 보시면 돼요. 케이블 업계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얘들 도대체 뭐 하는 앤데요?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세 가지를 써놨는데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케이블을 생산을 합니다. 말 그대로 송전 시에 필요한 그런 전력 케이블들을 생산을 하는 거죠. HVAC나 HVDC 케이블 같은 것들. 여기 별표 해놨다는 건 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이 지금 막 이제 뜨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된 해적 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생산을 하는 게 케이블 업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케이블이 또 있어야 돼요? 통신 케이블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케이블을 뜻하는 거죠. 얘들도 당연히 해적 케이블이 제일 핵심이고 그 중에서 광섬유, 광 케이블이라고 하죠. 광 케이블을 생산을 하는 게 제일 부가가치를 크게 남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케이블도 생산합니다. 특수 케이블은 전기차 충전용 또는 뭐 조선이라고 하면 이제 소금기에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염, 방수 이런 케이블들, 그리고 건설용 또는 우주항공용 이런 특수 케이블은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특수한 거를 생산을 하면 돈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돈이 될까 안 될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전력 케이블 아니면 통신 케이블에서 많이 난가먹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전선 케이블 업계라는 말을 들으면 전기를 떠올려야 돼요? 통신을 떠올려야 돼요? 둘 다예요. 둘 다. 케이블 업계라고 하면 이 둘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적 케이블이란 말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해적 케이블도 전력 케이블이 있고 통신 케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전력 케이블은 해적 케이블로 쓸 때 어디서 많이 써요? 해상 풍력에서 많이 써요. 맞죠? 해상 풍력에도 많이 쓰고 실제로 송배전 할 때도 많이 쓰고. 그럼 통신 케이블은 어디에 써요? 어디랑 어디를 연결해요? 전력 케이블은 예를 들어 해상 풍력 지역이랑 육지랑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환소랑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통신 케이블은 어디랑 어디랑 연결을 많이 해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연결을 되게 많이 하죠.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정말 많이 하지만 대륙 간 연결이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연결할 때 통신 케이블을 다 쓰죠. 그래서 전력 케이블도 중요하고 통신 케이블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슈퍼사이클을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 전력 케이블이에요, 통신 케이블이에요? 지금 이 전선업계의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전력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6대4, 7대3이나 6대4 정도? 통신 케이블이 결코 밀리진 않아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통신 케이블이 쓰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외부적으로 있는 이 통신 케이블도 엄청나게 길게 쓰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이제 직류 해적 케이블,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를 헤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밑에 요 머리에 피복을 입히면, 이제 피복을 입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복도 되게 기술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 아무거나 그냥 그 노란 색깔 테이프 사가지고 칭칭 감는 거 아니에요. 피복 이렇게 입히면 이렇게 선이 쭉쭉쭉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선을 감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있죠. 중간에 여기 보시면 선을 감을 수 있는 이렇게 동그란 장치도 있죠. 이 선이 지금 1층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 선이 지금 1층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림을 얼핏 보면 그냥 한 번만 딱 이렇게 둘러싼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층이 몇 개야 지금. 안 보이는 것까지 하면 몇 층인지 가늠이 안 되죠. 이거를 배에 싣고 대륙간을 건너면서 매설을 하는 거예요. 시공을 하는 거죠. 진짜 길어요. 얼마만큼 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인터넷을 하려면 해저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미국인들이랑 인터넷을 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본토와 우리나라 본토가 이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요? 대양을. 그 선이 연결돼 있다며, 미국이랑. 태평양을 지나야 되죠. 이 선이. 이 선 자체가 태평양 그 한가운데를 진짜 지나고 있다고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물론 이런 그 증폭기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신호 증폭기가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 사이트 들어갈 때 이 광 케이블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유럽 사이트 들어갈 때도 이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유럽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 멀죠? 북극 항로 거쳐도 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했을까? 이거를 육지로 일렬로 연결하기도 힘들 것 같고,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길 때는 약간 경유해야 돼요. 싱가포르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 한번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한번 거쳤다가 거기서 다시 연결해서 유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선이. 진짜 길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를 초월할 정도로 길단 말이에요, 이게. 됐죠?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바다에 깔면 이렇게 됩니다. 수심이 얕은 데는 이렇게 배가 지나다니면서 걸리적거리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 여기 찢기면서 막 이렇게 케이블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심이 얕은 쪽에는 이걸 땅에 묻어버려요. 매립을 해버리는데, 태평양 같이 너무 수심이 깊은 데는 그냥 위에 둥둥 떠다니게 둡니다. 물론 수심 위에 둥둥 떠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다닐 정도로 이제 밑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케이블 산업은 왜 앞으로 중요해지는가,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안보적 측면입니다. 안보적 측면에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디지털 안보적 측면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산업이 중요하고 클 수밖에 없다. 강대국들은 지금 AI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실은 AI의 그 격차가 많이 없다라고 지금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국도 여기에 사활을 걸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돌려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력을 받쳐줄 만한 국가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지. 특히 어디가 잘 안 돼 있었어요? 미국이 잘 안 돼 있었죠. 일본도 그렇고. 그거를 자기들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대국들은 발전원을 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전력망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원을 개발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전력망은 그대로 같이 가는 거죠. 항상 세트로 생각하세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개발할 거야? 그러면 전력망도 갖춰야 돼. SMR을 많이 개발을 할 거야? 그러면 전력망을 또 갖춰야 돼. 발전원을 많이 갖추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전력망 개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전력, 통신 케이블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케이블 산업부터 일단 치고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거는 오픈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공장을 뚝딱뚝딱 하고 있는 공사 그 현장입니다. 텍사스에 있죠. 그다음 밑에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 두 번째는 독립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각자 나라마다. 누가 에너지를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신 사주거나 하진 않으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전력 전선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2년도 러우 전쟁 때 에너지 부족 사태를 많이 겪었어.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발전원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 중에 EU는 유럽연합은 해상풍력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 근데 이 해상풍력이라는 발전원을 개발을 하면 같이 뭐가 가야 돼요? 뭐가 같이 개발이 돼야 돼요? 논리상 송전망이 같이, 전력망이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 맞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HVDC 케이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지금 많다. 이거 너무 많이 밀렸어요. 전 세계에서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다 밀렸어요. 싹 다 밀렸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5년 정도 리드 타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주주총회가 10월 1일 날 대한전선 가가지고 HVDC 케이블 좀 주문할게요. 한 10cm 정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5년 뒤에 줘요. 5년 뒤에. 5년 뒤에 갑자기 아무 생각 없는데 택배로 10cm짜리 HVDC 케이블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 리드 타임이 길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고 공급이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리드 타임이 길다는 건 이 공급 측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겠죠.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지, 얘들이. 그 다음 세 번째, 안보적 측면에서 케이블 산업이 왜 자꾸 성장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없이. 왜? 동해바다니까. 넘어갑니다. 전선 관련주 드디어 이제 종목입니다.